오랜 세월의 세례 속에서 넘치는 생기와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며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온 조선족 전통 예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중국 조선족 농악무이다. 선인들의 근면함과 지혜,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 예술 형태는 세월 속에서 더 무르익고 숙성되어 오늘날에는 중화민족의 찬란한 문화 중 하나의 반짝이는 별로 그 빛발을 만방에 비추고 있다. 오늘은 국가급 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꽃을 피운 농악무의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본다. 농악무는 또 다른 이름으로 농악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길림, 흥룡강, 련영 등 조선족이 집거한 곳에 분포되어 있다. 농악은 1930년대에 연변을 포함해 동북 삼성의 여러 지역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농악대가 대량 등장하면서 그 이름을 널리 전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농악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기원농악, 마을의 공금을 위해 쌀과 돈을 걷는 걸림농악이 있었다. 전문가, 전업팀이죠.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조선족 직거구, 투도, 배초구, 연길, 훈춘 이런 데는 이게 영사분관이 선대란 말입니다. 이런 데는 벌써 이게 많죠. 이게 인구가 많으니까 농악이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죠. 우리 농악이 한 해 팀이 들어오자면 몇십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명에 20명, 적어도 20명 정도 걸려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이 인구가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돼야 최소 이런 팀을 만들 수 있죠. 초기의 전통적인 농악놀이는 온 마을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던 대축제였다. 농악팀은 크게 앞치배와 뒷치배로 나뉜다. 앞치배에는 기수와 자비가 있는데 기수는 룡기, 농기, 령기 등을 잡고 자비는 꽹과리, 세납, 장고, 북, 소고, 징 등을 연주한다. 그중에서 우두머리 꽹과리수를 상쇠라고 부르며 그가 전반 농악팀을 지휘한다. 뒷치배에는 주로 호수, 량반, 중, 각시, 창부 등 잡색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악기를 들지 않고 뒤에서 금놀이나 자피를 하는 치배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동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농악이 가장 큰 변화가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전환점이죠. 그게 51년도죠. 누군가 하면 조덕현 선생님이 농악무라는 이런 극을 만들죠. 농악춤을 만들죠. 무대화한 걸.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신밟기 한다 하면 며칠 걸리고 몇 시간 걸리고 이런 행사를 우리가 한 5분, 10분여간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무대에다 확 올려보내는 거죠. 이게 영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농악이 무대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 농악의 핵심이 뭐인가 하면 악입니다. 기악이 핵심이죠. 근데 무대화를 하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장단에 다 올라가면 이 무대가 원래 크지 않으니까 사람은 줄리고 그 다음에 그 역동적인 걸 하다 보니까 상모가 부각되죠. 그래서 상모춤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 흐름이. 원래 상모는 그게 한 일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는데 악기가 지금은 무용으로 가게 돼버렸죠. 마당을 벗어나 무대에 오르게 된 농악은 짙은 농경문화의 색채와 예술성을 바탕으로 한 농악무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가 90년대 사물놀이가 활성화되면서 농악무에서 기악의 비중이 다시 커지게 된다. 그
그 과정에서 농악무는 예술농악무, 상무놀이, 광장농악무로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점차 중국 조선족의 특색이 더 두드러진 농악무로 변천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런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대표작 명록에 등재된 중국 조선족 농악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그 매력은 무엇일까? 우리는 농촌이라는 이런 마을 공동체의 오락유의로서 조덕현 선생님에 의해서 전문가 팀이 올라가서 이걸 무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무대화를 하면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술화가 중요한 거고 기술에 대한 요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우리 말하면 이런 현장, 그 다음에 표현수단 이런 게 훨씬 이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아주 그 뭐랄까 역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중국 조선족 농악의 가장 큰 매력이죠. 우리 이게 특색이고. 장모총은 농악무 가운데서 고난도의 기교와 뛰어난 예술 표현 형식으로 최고조인 클라이막스를 장식한다. 상모를 돌리는 방법에는 외상, 번개상, 도돌이, 이슬털기, 덧대세기, 겁도시, 좌우치기, 개살임, 울러미, 재마치, 개미러기, 고개놀이 등 역동적이면서도 호화로운 독특한 민족 특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은 경쾌한 소리로 농악의 흥을 돋우는 대표적인 전통악기로서 농악무의 매력을 한껏 확장시킨다. 꽹과리는 상쇠라고도 불린다. 농악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그리고 지휘자 역할을 하는 그런 악기인데 연주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장 혹은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굴림체를 쳐줌으로 모든 연주자들이 함께 환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농악무에서 장구는 기본적으로 꽹과리와 같은 가락을 구사하는데 또 중간중간에 연주자 개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설자구 장단이나 변장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진과 북은 특별한 기교 없이 꽹과리, 장구와 달리 장단의 원점을 치는 역할을 합니다. 농악에 쓰이는 악기는 풍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악기로 구성되었습니다. 남성들의 춤사위는 호방하고 절도 있고 열정적이다. 반면 여성들의 춤사위는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외유내강의 멋을 보여준다. 서거 연주자인 상모제비들은 여러 기교로 춤을 추는 복구놀이를 합니다. 따라서 서거제비들은 농악판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징, 장구, 꽹과리 등 다양한 악기가 모여 하나의 신명나는 음악으로 재탄생하는 농악. 완벽한 호흡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무엇보다 신명나는 가락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소중한 유산을 세세대대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중국
조선족 농악무 성급 대표 전승인인 홍미선 씨는 오늘도 배우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사명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음악에 들어가서 거기 높은 것도 있는가 하면 낮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가 하면 높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장난에 맞춰서 저럴 때는 와 소리도 지르고 또 그게 낮아질 땐 또 우리 또 그 호흡도 다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높고 낮은 길고 짧은 농악에 또 그 탈일도 나올 수 있고 뭐 광대도 나오고 뭐 다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이런 잡색들이 많이 나옴으로 하여 그 다음에 우리 농악이 뭣도 더